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군입니다. 자, 4월 18일입니다. 오늘 많이,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의 이 트럼프 관세 이 전쟁 여파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이 그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단행하는 가운데, 오늘은 또다시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서 중국산 선박 해운사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관세 전쟁이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지 않냐는 굉장히 그 불안감들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은 다시 주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저항 라인이 두터워요. 2500, 2600 포인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트럼프 정책이 조금 완화가 되거나 어떤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지수가 조금 더 당분간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관세 영향으로부터 최소화될 수 있는 종목군들과 정책 관련주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4월달 첫날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4월 추천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 갱신하면서 보름 만에 지금 7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일리베이는 제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일리베이 급등하고 있고, 더불어 말씀드렸던 종목이 거래량이 작지만 부산산업 오늘 18%인가 오늘 급등했죠. 그래서 부산산업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 K뷰티 의료기기 잘 보자라고 말씀드려서 원택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제약도 최근에 뭐 조정 나왔다가 급등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관세 영향에서 덜 받는 게 이제 우리 그 게임, 그 다음에 엔터 이쪽이었잖아요. 크래프톤도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큐브 엔터는 급등했어요. 그 다음에 지아 이노베이션도 급등하고, 우주 일렉트로도 반도체 쪽인데 오늘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저는 관세 영향에서부터 최소화되는 종목군도 잘 보자, 정책주 잘 보자 말씀드렸고, 정책주는 지난번 제가 AI 쪽 잘 보자 말씀드렸죠. AI 로봇 이쪽은 잘 봐야 돼요. 특히 AI 쪽은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지금 AI를 밀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쪽, AI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전략을 보자 말씀드리면서 관련 주들은 또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나쁘지 않은 거는 하지만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에 조금 더 힘이 좀 쏠려 있다. 왜?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업종들은 코스닥에 좀 더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움직임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빨간색의 쌍봉, 20에선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깨진 거라고 봐야 돼요. 환율의 상승 추세가 일단은 당분간 깨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또다시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지수의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 지수를 그나마 움직여 줄 수 있는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다면, 그래도 미국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는 상대적 영향을 덜 받을 수는 있겠다. 물론 연동은 당연히 되겠죠. 커플링이 되겠지만 미국이 만약에 급락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그나마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 환율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도 조정의 폭이 깊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환율의 모습들, 그다음 미국의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이 흐름들,
좋지는 않아요. 지금 흐름 자체, 나스닥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에서 이 5일선 위로 안착이 된다고 하면 당분간 조금 더 상승의 기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휴장이죠. 이제 부활절 휴장이긴 하지만 다음 주 흐름을 좀 면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은 그래도 조금 더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타이밍인가요? 라고 봤을 때 조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 관세 정책이 한 달 뒤에 발표한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당분간 안 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셀트리온 같은 의약품 관련주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왜? 두 달 뒤에 의약품 관세 정책을 발표한다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뭐 대웅제약이나 약간 미국향 매출이 있는 업종들은 조금 이런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엔터, 게임, 그 다음에 바이오텍들, 그 다음에 방산, 조선,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뭐 펩트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때 말씀드렸는데 벌써 18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또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어요. 조정시 매수 가능합니다. 조정시 매수 끝난 거 아닙니다. 조정시 매수. 부산산업 또 오늘 11% 2% 급등했네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원택도 야금야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래프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큐브엔터 오늘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어제 급등했군요.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조선 관련주는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엔진, 그 다음에 한국카본, 동성하이텍 뭐 이런 종목군들도 유심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주는 제일 핫한 거는 AI 쪽과 관련된 종목군들 잘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 잘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더전 비주얼 같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문서 AI 쪽, 이스트 소프트, 셀바스 AI, 그 다음에 엑셈은 작은 종목이긴 한데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스모캡 소형주긴 하지만 움직임이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엑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크라우드웍스 이런 거는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세게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조정 시 매수해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트레이딩은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I 쪽에서 의료 있죠? AI 의료 그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루닛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엠노, 뭐 딥노이드 이런 종목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신약 관련주로 엮여있는 온코, 크로스 이런 종목군들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테카바이오도 한번 시세를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월달까지 6월달까지 아마케 임상 종양학회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관련주들도 잘 체크해 볼만 합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 그 다음에 오름 테라피틱, 큐로셀 카티치로제 큐로셀, 그 다음에 뭐 리가켄바이오, 또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GI이노베이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도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송 관련주는 뭐 LIG 넥스원, 그 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LIG 넥스원이나 뭐 i3 시스템이나 에센티브 모티브 이런 종목군들 작은 종목군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책 관련주는 왜냐면
AI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원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AI 하기 위해서 원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을 말살을 시켰어요. 근데 AI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체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밖에 없어요, 사실상. 태양광, 풍력, 뭐 수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를 같이 믹스하는 이 에너지 믹스 전략이 이재명뿐만 아니라 안철수든 홍준표든 앞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관련주도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원전 관련주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BHI,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도 한번 주목해 볼만 하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쪽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 쪽에서는 풍력 관련주, 뭐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OCI 홀딩스, 요것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화 솔루션, 징글징글하게 안 갔던 한화 솔루션도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요것도 한번 주목해 볼만 합니다. 네, 이것도 주목해 볼만 하고, 그 다음에 그 풍력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CS윈드,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보면. 근데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조금 더 좋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소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어요. 두산 퓨얼셀이나 또 JN케이터, 이런 종목군도 JN케이터 오늘 움직였네요. 그 다음에 뭐 SP열셀, 이런 것도 주목해 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GNC 에너지, 그 다음에 S&T 에너지, 여러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여전히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를 주력으로 지금 하는 우리나라 산업의 주력 산업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요런 쪽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보다는 아까 계속적으로 그 포지션은 유지입니다. 관세 영향이 최소화받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좀 보는 전략으로 4월 말까지도 끌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대선 정책주 관련주 잘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볼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시장에 거슬리는 종목군들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추가적으로 방송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종목, 핫한 종목이 생겼어요. 상지건설. 상지건설 대박입니다. 왜냐면 4,000원짜리에서부터 지금 5만원까지 지금 무려 보름도 안 돼서 올라왔어요. 10배가 올라왔어요. 10배. 보름도 안 돼서 10배가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이재명 테마주. 이게 거래정지였다가 최근에 풀렸어요. 4월 초에. 그리고 나서 점상 갔다가 오늘도 상한가 갔다가 장 막판에 밀렸어요. 그래서 꼭대기 잡으신 분들은 무려 40% 손실 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테마주의 비애입니다. 정치 테마주의 비애. 이게 결국에는 잘 잡으면은 대박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잘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 들어가면 무서울 것 같은데 더 가고, 이 더 갈 것 같은데 갑자기 폭락을 줘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 어려운데, 상지건설이 오늘 장후 막판에 이런 공시가 나왔어요. 전환사채 행사.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역할을 하고 있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꾸는 게 전환사채거든요. 근데 그렇게 채권으로 만기에 받는 거를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게 전환 청구권 행사입니다. 근데 무려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서 57.7%예요. 전체 이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주식을 바꿨다는 건데, 그 가격이 또 얼마예요? 5,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작전 친 거죠, 작전. 세력이 작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장난을 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재명 테마주를 엮어서 야, 이재명 엮였으니까 대박 알 것 같아.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모습에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걸요. 4,000원, 뭐, 만원 밑에 잡으신 분들 거의 없을걸요. 왜? 점상으로 갔는데 어떻게 잡아요, 이거 도대체 이거를. 이때 상 풀렸을 때 잡으신 분들 있을까요? 상도 안 들어갔네. 그죠? 이거 못 잡아요. 저 밀리면 어떡해. 또 다음날 상한가 갔어요. 이거 못 잡아요. 그래서 거래 정지 됐겠죠? 또 올라가. 이거 못 잡아. 또 마이너스 7%가 떨어졌어.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양봉으로 잡았으니까 내일 더 올라가겠지? 그래서 또 잡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수익 날 수 있겠지만 오늘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오늘도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잡으신 분들은 정말 오늘 피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맥 관련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 안 하겠다고 해서 진양화학, 진양산업 하한가 갔죠.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저 개인적으로 오세훈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서 안착을 해서 충분히 끝까지 달릴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안 나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이거 어떻게 되어갈 거예요? 내가 5,000원, 4,000원 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냥 주말 사이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대선 관련주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정치 인맥 관련주는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정말 힘들어져요. 안철수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후보예요. 하지만 봐봐요 이거 급등하고 나서 11만원에 산 사람들 지금 며칠 만에 지금 30-40% 손실입니다. 이거 못 견뎌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경남스틸 오늘 또 상한가 갔네요. 또 만약에 홍준표가 또 만약에 악재가 생겼어요. 그러면 또 이거 또 하한가 근접하는 하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런 관련주들은 사실 정치 세마주들은요. 저도 사실 이런 매매 하진 않았습니다만 팁은 그러하다고 합니다. 하락이 나왔을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락이 나오면 사면 돼요. 그때 모아가면 이게 급등 나옵니다. 뭐 SG 글로벌 이 김동연 관련주도 그죠? 이런 것도 오히려 이렇게 아무도 별볼일 없어서 사야지 급등 나왔을 때 팔 수 있거든요. 급등 났을 때. 근데 이게 안 돼요. 이런 종목을 누가 좋다고 삽니까?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오히려 차라리 내가 그냥 조금 소량으로 샀다가 급등하면 팔고 나오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이미 급등 나온 상태에서 내가 따라 붙는다? 이거는 진짜 불 속에 내가 뛰어드는 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 관련주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정책 관련주는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의 다행인 거는 AI나 에너지 쪽으로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흐름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나 어쨌든 뭐 출산이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봐야 되는 거지. 인맥 관련주는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쪽으로는 보지도 마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고 또 갑자기 뭐 홍준표 관련주, 뭐 한동훈 관련주 또 그런 종목에서 또 10배 가는 종목 나올 수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세력들의 놀이터, 세력들의 수익 창출이에요. 이거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문제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 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부럽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 거 아닙니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기간에 내가 10배를 가고 5배를 가는 거에 너무 혹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 됩니다. 한 달에 3%든 5%든 수익을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좀 길면서 조금 뭐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정치 테마주는 정말 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책 관련주 보시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 푹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